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정치 현상을 분석하거나 예견할 때 저는 사회학자나 정치학자, 경제학자 이런 분들보다는 역사가가 정확하게 내다보고 예측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큰 사안에 대해서는 좁게 보는 사람보다는 넓게 보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정확하더라 하는 이야기인데요. 최근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역사학자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물음 하나를 던진 기사를 읽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한국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핵심적인 질문을 던진 사람이 역사학자입니다. 니얼 퍼거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현재 미국 스탠포드 대학 후보 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여러 책을 썼습니다. 저로 이분이 쓴 책을 몇 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기하는 게 지금 미중 냉전이 시작됐는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때 한국의 선택은 뭐냐? 일본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럴 경우에 일본은 미국과 손잡고 중국과 대결할 것이다. 한국은 그때 뭘 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몇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향후 수년간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20세기 인류의 가장 큰 재앙은 전쟁이었다. 많은 사람이 큰 전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잊어버리고 있다. 21세기에는 사이버전을 통한 피해도 심각할 것이다. 가장 파괴적이고 임박한 재난은 전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냉전은 6.25 전쟁 이후 베를린과 쿠바 등 대서양을 중심으로 했지만 2차 냉전은 태평양이 핵심 무대다. 냉전은 평화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2차 냉전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이 심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병합하려 한다면 미일은 함께 대응할 것이다. 러시아는 등을 돌릴 테니 중국의 동맹은 북한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택하는 이유는 알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에 묻고 싶다. 대만이 침공당하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생존과 직결되는 어마어마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차이메리카는 사라졌다. 차이메리카는 차이나하고 아메리카를 합쳐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말을 이분이 바로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미 차이메리카는 끝났다는 겁니다. 미중이 협력적 경쟁 관계라면서 협쟁, 코오퍼레이션과 컴피티션을 합해서 코피티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문제를 헷갈리게 하는 잘못된 표현이다.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같은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몽상가다. 남은 것은 경쟁뿐이다. 이미 냉전이 시작되었다. 기자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물으니까 난 반대한다.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적을수록 핵전쟁 가능성도 줄어든다.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면 일본도 핵무장을 할 것이다. 핵무장보다는 한국이 미국과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본다. 라고 했습니다. 이 최근에 저에게 배달된 포린 어페어즈의 표지가 이렇습니다. 시진핑과 바이든을 대결시켜 놓고 The Divided World, 갈라진 세계, America's Cold Wars, 미국의 냉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퍼거슨 교수 그리고 포린 어페어즈의 시각, 그건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냉전 체제로 들어갔고 여기서는 상호 간에 경제 교류가 심하다고 해서 깊어진다고 해서 그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서 핵심은 대만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 포린 어페어지에 실린 논문 몇 개를 제가 읽어보니까 지난 한 3, 40년 동안 미국의 대중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하면은 민주화가 될 것이고 대외적인 적대 정책을 수정하게 될 것이다. 온순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왜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이 중국의 경제 발전을 도왔다는 겁니다. 가장 크게 도운 것이 미국의 국내 시장을 중국에 내어줘 가지고 1년에 중국이 수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보도록 하고 그리고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에 기술을 제공하고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에 많이 오도록 허용하고 결국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중국의 경제적 팽창은 불가능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 전제 조건이 틀렸다는 겁니다. 경제 발전하면은 중국이 민주화가 되고 그리고 온순해질 것이다가 아니고 경제 발전을 하니까 군사력 강화로 나갔고 필연적으로 패권 대결이 됐다는 겁니다. 하버드의 그레함 앨리슨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사건을 분석한 책으로 유명해진 분인데 이분이 몇 년 전에 또 쓴 책에서 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역사를 그레함 앨리슨도 역사적 관점에서 전쟁 문제를 다룹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사례를 16개를 분석을 했습니다. 즉 기존 패권 국가에 대해서 신흥 강국이 도전을 할 때 그 결말이 어떻게 나오느냐? 16개 사례에서 12개의 경우에는 전쟁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전쟁으로. 다만 냉전은 전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핵무기를 쓰면 공멸한다 하는 것 때문에 평화적으로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미국이 이겼다. 그런데 그 전에 예컨대 1914년에 일어난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은 패권 국가인 영국에 독일이 해군력을 증강시켜서 도전하고 이것을 참을 수 없었던 영국이 프랑스 편에 서고 이렇게 해서 1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뭐 이런 이야기죠. 뭐 그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례에서. 그런데 이 포린 어페어지에 쓴 논문 하나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경제협력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퍼거슨 교수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교류가 심화되었다고 해가지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독일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무역관계는 상당히 긴밀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별도고 전쟁은 또 따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국가가 패권 국가가 되고 그 패권 국가에 도전하는 도전 국가가 되면 이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경제력, 경제나 문화 이런 걸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국가 간의 관계에서만 작동하는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지난 한 50년 동안 이런 원칙은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이 민주화되지 않았잖아요. 중국이 민주화가 되었더라면 아마 오늘 우리가 보는 미중 냉전 구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퍼거슨 교수가 제기하는 중대한 화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한국 뭘 하겠느냐? 우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느냐? 점점 있다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이 야심이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공산당 이름으로 역사를 재정리를 했는데 역사를 재정리한다는 것은 역사적 인물이 되겠다는 겁니다.
모택동 역사를, 중국 공산당 역사를 재정의한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1945년에 모택동, 1981년에 등소평, 2021년에 시진핑. 시진핑은 모택동과 등소평과 비견되는 중국 역사에 남을 만한 황제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을 하나 세워야 되는데 중국의 완전한 통일입니다. 그러면 대만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만은 민주주의 국가고 상당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그 지형이 또 산악지대라서 수틀리면 게릴라전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연 이걸 무시하고 중국이 대만을 먹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군사력이 강하니까 중국은 그런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대만, 중국 요 지역, 요 로컬에 한정한다면은 중국이 해공군력, 육군까지 포함해서 압도적 군사력을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한정해서 볼 때는. 그러면 과연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중국이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장거리 핵미사일이 있는데, 이런 복잡한 속에서 점점 시진핑의 야심은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했을 때 북한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북한도 일종의 양동작전으로 한국에 대해서 군사적 압박 또는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냐, 연동돼 가지고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중국으로서는 이제 북한을 놓칠 수 없는 입장으로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거죠. 한때는 미국과 잘 협의를 해가지고 핵무장을 해체시키고 한국 주도의 통일, 우리한테 불리할 거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대만을 침공할 때 중국 편을 들어줄 나라가 아니지만 집단은 북한밖에 없다. 이러면은 북한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한국의 선택은 뭐냐? 이 대만과 한국의 관계가 깊습니다. 아주 운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 남침을 했을 때 트루만 대통령이 제일 먼저 취한 조치가 있습니다. 대만 해협이죠.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에 칠함대를 전개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중국이, 그때는 중공이라고 불렸죠. 중공이 대만을 먹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 전에는 미국의 입장은 대만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모택동이 군사력을 집중시켜가지고 대만 상륙작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1950년 말쯤 됐으면은 대만이 중국에 먹혔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트루먼 대통령이 김일성이가 남침하는 걸 보고, 이 배후에는 스탈린이 있다. 스탈린과 모택동이 있다. 그러면 대만을 보호해야 한다. 해가지고 대만을 보호하게 됩니다. 한국전 덕분에, 이때는 때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덕분이라고 그러죠. 한국전 덕분에 대만이 살았습니다. 물론 한국전 덕분에 일본이 경제 부흥을 하죠. 한국전 덕분에 무장 해제되었던 서독이 다시 무장을 합니다. 군사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한국전 덕분에 일종의 협의체 비슷했던 나토가 강력한 군사 동맹체로 바뀝니다. 한국전 덕분에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4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야 해서 미국과 소련의 본격적인 대결로 갔다가 결국 경제력이 약한 소련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 소련을 대체하고 나타난 게 중국인데, 지금 미국의 학자들, 전문가들의 평가는 그때의 소련보다는 지금의 중국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우선 경제력에서 더 강하다는 겁니다. 소련은 핵무기는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경제력에서는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고 결국 경제가 무너져서 핵을 가진 상태에서 소련이 해체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중국은 경제 규모가, 이제 경제 규모를 따지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GDP를 명목상 GDP로 하면은 아직도 미국이 중국보다 앞서갑니다. 그러나 PPP 기준, 구매력 기준, 물가를 반영한 구매력 기준으로는 이미 중국이 미국보다 덩치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과학에 투자할 수 있고 그만큼 군사력에 투자할 수 있다. 미래는 중국이 미국을 크게 큰 차이로 앞서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미국 쪽에서도 너무 늦기 전에, 완전히 우리가 추월당하기 전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군사력을 아직도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쟁을 통해서 중국의 야심을 꺾어야 한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1차 세계대전 때도 영국에서는 앞으로 몇 년 기회를 놓치면은 독일한테 우리가 완전히 추월당하고 만다 하는 그런 초조감이 있었습니다. 자,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이 긴장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다. 여기서 한국이 내부적으로 단합되느냐 갈라지느냐는 겁니다. 외부의 이 경쟁 구도가 한국 정치에 개입되면은 한국이 내전적 상황으로도 갈 수 있고 북한의 개입을 부를 수 있다. 내부 단합입니다. 퍼거슨 교수가 한 질문,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한국은 어떻게 하겠느냐? 감사합니다.